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자기 금메달 딸 때는 따기 위해서 최고 기록을 내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훈련했던 그 기록보다도 못 나올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 넘어올 때가 내가 잡히면 죽는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08년도에 대한민국을 들썩하게 넣고 기승했던 민경대대 버이지던 출신 이철호 버이지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군 15사단 민경대대 버이지던 중위로 근무했다. 대한민국 1사단 철책으로 기순한 전 북한군 버이지던 중위 이철호라고 합니다. 민경부대 버이지던이면 여기로 말하면 기무사. 군부대 기무사 같은 예. 역할인데 정말 꿀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직인데 네. 어떻게 남쪽으로 넘어올, 물론 TV엔 다 나왔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 예. 거 계기가 뭐죠? 예, 국경경비대에서는 버이지던이면 먹고 살만하죠. 그쵸. 뇌물 많이 받았죠. 예, 밀수, 밀매 음. 이런 거를 눈 감아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GP에서 순전히 대한민국으로 이거 기순할 북한 용어로 말하면 투항도주자를 색출하고 그런 사람들 적파분자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을 예. 잡아내고 후방 부대로 보내거나 아니면 심각하면 군단 보위사령부에 구류시키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보위사령부 저도 하나 잡아가지고 전 보이지던으로부터 인계 받아서 계속 심화시킨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으로 갈 사람인가. 근데 그거를 증거를 완전히 잡아야 돼요. 이게 어리뭉실하고 하면 안 되고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북한 보위부에서도 첫 번째가 증거제일주의입니다. 수사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철책으로 딱 걸어 나가는 순간에 잡아야. 그거 딱 준 것도 확보되겠네. 그렇죠. 그래야지만 투항도주지 말만 해가지고는 전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잡아서 넘겨버리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역할도 하셨는데 본인이 넘어갔다는 게 나는 좀 이해 안 되는데 제가 어디 뉴스에서 뭐 오버 같은 거 싹 들은 것이 있는데 중대장 와이프하고 바람이 나서 넘어왔다.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중대장 저는 그냥 사실 확인하고 싶어서. 솔직히 보이지던이면 보위부 계통만 친하지 정치 행정 쪽하고는 적입니다. 솔직히. 정말요? 예, 정치부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어머. 그 사람들 정보를 제가 중대 아니면 보위부에서 권한을 행사하려면 아이들을 나를 많이 좋아하고 나를 따르려면 제일 쓰여야 됩니다. 권한이. 그러려면 정치지도원에 대한 이거 어떤 각종 무슨 루머나 아니면 비행이나 아니면 그런 거 약점을 제가 잡고 있으면서 정치돈을 압박하면서 제가 사업을 펼쳐나가야 힘을 겠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고 특히 행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대장은 행정이죠. 행정 간부들 같은 건 취급도 안 하거든요. 정말요? 예,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좀 꼬들린다 이런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꼬들렸다 그런 소문이 나잖아요. 네. 그럼 보이지던 별 떼야 돼요. 그건 거짓말이다. 보이지던이 그런 걸 여자 문제 제기되면요. 무조건 출세할 수도 없고 그냥 당처벌 같은 거 받고 그냥 제대입니다. 제대 그냥. 그럼 보이지던이면 군복도 아주 깔끔한 거 입고. 깔끔한 별은 몇 개 받으셨대요? 별은 그때 중위 받았습니다. 두 알. 중이면 임용선 중이도 옛날에 중이 받고 왔다고 제 방송에도 출연한 분인데 그러면 고향이 개성이신 거예요? 함흥입니다. 어머 함흥 함경북도 이성계 그 할아버지 함경남도 묘가 있잖아요. 봉궁에 있죠. 우리가 투철하고 그 함흥 사람들이 나쁜 말로 함흥 얄개라고 하는데 우리도 있고 예전에 거기 도당 책임비서던 오기섭이가 김일성하고 다투다가 먹이 불런 떨어지지만 그 함흥이 되게 우리 지방주의가 강한 곳입니다. 어머 저로 씨가 함흥 남자였구나. 네, 그래서 지금 드라마 이방문이 나오고 그쵸, 태종 이방문이. 그걸 제가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이성계 집이 바로 집에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데 있으니까. 이성계가 개성에도 집이 있었지만 이성계는 대대로 여진조가 거친하면서 함흥에 할아버지 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봉궁에 궁도 있습니다. 네네. 봉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흥이셨구나. 함흥인데 개성에서 군복무 하신 거네요. 우리나라 지필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처소에다 이제
총을 쏘면서 예. 뭐 국군 장병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지피를 도착을 해서 네. 너무 힘들어서 한 지피 바로 앞에 몇 메다 떨어지는 한 200m, 150m, 200m 떨어진 데서 한 2시간을 거의 가까이 잤거든요. 예, 여유로우시네, 여유로우시네. 예, 아니 근데 긴장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죽여 붙을까봐. 네. 근데 붙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전 지피가 왔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앞에 대한민국 보니까. 지피까지 예. 왔으니까 이제는 99%가 성공이다. 예, 성공이다 이렇게 놓고 잤죠. 잤는데 그 점심시간에 1시간 40분 잠도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고. 너무 힘들고 땀 흘리며 오고 비무장지대에 너무 배고파서 물 마시며 오고 그러면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발사계가 또 군 발사계 하얀 거 아닙니까? 거기서 흔들었어요 이렇게. 발사기? 예, 발사기를 흔들었죠. 아니 저기 뭐지? 예, 하얀처럼 독일 영화랑 소련 영화랑 예. 보면 이제 투항할 때 예, 하얀 거 하얀 예, 그 흔들었는데 다 얘기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군 장병들에게 나 이제 예, 기순할래. 예, 막 흔들었는데 없어서 그냥 거기에서 지피 거기 보면 통문 옆에 철조망이 없어요. 거기 몇 메다 정도 없는데 들어와서 거기서 총 한 발 쐈죠. 어머, 지피 앞에서. 예. 그 총소리 나면 다 와서 총소리 났는데도 주간이라 잘 못 뚫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예, 군인이 한 명 계단 따라 올라가다가 그때 딱 점심시간이요? 예, 점심시간 좀 지났습니다. 점심시간 지났죠. 많이 지났죠. 4시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불렀죠. 그 다음에 국군장병하고 불렀죠. 불렀더니 그 다음에 한번 나 불러봐요. 예, 국군장병 이렇게 불렀죠. 목소리 약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소리는 아직 국군장병 이렇게 불러야지 저처럼. 많이 죽었어요. 예전보다는. 예. 그래서 부르니까 반바지 입은 그 하사관 한 명이 뛰어나와서 통문에다 머리를 이렇게 딱 대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옆집에서 누가 문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대한민국이 청담 장비야 이거 뱉고 있지만은 기강이 좀 해이해졌구나. 군 기강은 바닥이구나. 그때 느꼈고 근데 그거를 또 군 지피에서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자기네 유도를 해서 기순자를 유도를 해서 발견하고 유도한 것처럼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또 밖에 나가자 그러고 해서 이렇게 온 거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대한민국 국군 지피라는 게 최전방 아닙니까? 예. 그쵸. 최전방에서 조직적으로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에 처음에 놀랐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요 이게 국군 저기 앞에 왔는데 반바지 바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저기 왔는데 총 깨끗 달려 나오지 않고 아니요. 반바지 바람에 해이돼서 나와서 나온 것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너무 친절하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시 남남이다. 그거 제가 거기에서 한 두 번째는 놀랐고요. 세 번째는 절대로 군 현장 조사나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피에서 조사하면 안 돼요. 군에서 모든 거를 군 지피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면 지피 그래서 근무하는 인원은 완전히 철수시키고 다른 인원을 투하하고 군인들은 후방에서 조사가 들어가야지. 다른 타 기관에서 가서 조사를 해야지. 타 부대, 그렇죠. 타 부대에서 가서 조사를 해야지. 자기네 내부에서 하면 내부 봐주기. 내부 봐주는 것보다도 최전방에서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군인들이 거짓말해서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걸 해서 정치적 사고가 일어나죠. 자살이나 아니면 테러가 이거 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거기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군의 한국군 정신 상태 이는 북한군이 1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좀 강하게 좀 말을 했는데 그건 좀 들어야겠습니다. 예, 저보고 뭐라고 말씀드린 게 딱 세 가지. 제가 이번에 기순자 사건이 발생할 때도 이번에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넘어갔어요. 넘어왔는데 그 사람이 간첩인지 아니면 남한생안에 적응 못해서 갔는지는 딱 한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개인 생각은 뭐예요? 본인 생각은요. 그 사람이 넘어왔을 때 대규모 인원 유동이 발생하거든요. 지피 다 철수입니다. 철수. 저도 북한에서. 예, 북한 당시 근무했던 북한 이거 초소, 지피라는 게 초소죠. 예, 초소, 민경초소. 민경초소가 다 철수하고 후방부대에서 대기할 때 인원이 들어와서 근무하고 구 부대는 들어가서 완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죠. 그 부대는 강도 높은 조사도 받고 또 다른데 좌천되겠죠. 좌천은 지휘관들이 되고 심하게 되면
4단 민경대대하고 다른 4단 민경대대하고 완전히 바꿉니다. 우라카에 예, 그 돈이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제가 왜 얘기냐면 2002년도 2월 19일 날 6사단 우리 바로 옆에 6사단이 됐는데 6사단 민경대대 삼방송 중개수라고 한 명이 기순했는데 그 투항도수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 왜 넘어갔고 그걸 보이지도 데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계속 2월 19일만 되면 그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날만 되면 걔가 넘어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이 넘어갔을 때는 사단을 통보 바꿨어요. 원래 판문군인데 판문군하고 개풍군이 있는 개풍군이면 다른 군이거든요.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여기로 말하면 뭐 개성에서 여기 무슨 파주에서 네. 서울까지 그 부대를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네. 이번에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닌지는 성률 상당히 지금 저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데 29살 김우주 씨는 네, 그 사람이 작년도 2019년도인가 이제 왔다가 20년도 이제 넘어갔잖아요. 1년 만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로웠다고 들었어요. 예, 그거를 만약에 그 사람이 기순할 당시도 한국에서 그 전면적으로 감시 다 하고 있거든요. 장비로 기순하고 다들 대규모적인 인원 유동이 있었거나 몽땅 인원 유동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철수해서 당신들이 현장 조사 딱 들어가기 때문에 보일 사람이 무슨 내려옵니다. 이 사람 넌 넘어갈 때 교육은 어떻게 썼냐? 넘어갈 때가 사실 더 힘든 거잖아요. 넘어올 때보다. 넘어갈 때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가 네. 더 쉽고, 더 쉽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고 넘어갈 때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넘어가는 게 더 힘든 것보다도 넘어갈 수 있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간 대로 자 봐봐요. 그때 이제 그 김포 한강 넘어 이제 헤엄쳐 온 남자 있잖아요. 그 농촌에. 네, 걔는 이게 여기 스트로폼 해가지고 헤엄쳐서 넘어왔거든요. 그게 넘어와서 3년 동안 여기서 귀도 거치고 뭐 돈도 벌고 뭐 다 해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거기 해가 망월로 했고 저기 뭐지 그 수롤로 해가지고 또 한강 헤엄쳐서 넘어왔어요. 헤엄쳐서 가는 거는 간다고 치는데 절조망 넘는 게요. 이 사람들이 무슨 탈북민이나 어느 방송에서도 무슨 사람들이 많이 무슨 절조망이 뭐 어렵냐 말하는데 가따 같은 거를 꿈꾸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절조망을 이렇게 절단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자기 금메달 딸 때는 따기 위해서 최고 기록을 내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훈련했던 그 기록보다도 못 나올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쵸. 그 넘어올 때가 내가 잡히면 죽는다는 목소리. 이런 멀리서 절조망 넘거든요. 넘는데 몇 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넘어왔고? 저는 절조망 안 넘고 옆으로 왔는데 너무 높아요. 그래요? 절조망 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고 넘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잡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절조망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도 적군 북한군 지피에서 감시가 되기 때문에 죽을까봐 청량한 북한에서도 이게 다 봐야 상한 게 뭐야? 이게 600m밖에 안 돼요. 600m고 우리 그 지피에서 우리 옆에 지피하고 한국군 지피 하나당 북한군 지피 2개가 감시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피는 제가 넘어온 지피에서 떨어져 있고 우리 그 21 지피가 북한군 243 지피하고 직선에 있고 600m예요. 600m에서 제가 절조망 넘다가 만약 걸리면 얘네가 항상 절조망 보고 있는데 총 쏘면 죽어야죠. 거기 완전 개죽음이죠. 그러니까 다 왔는데 한국에 다 왔는데 거기서 총 맞아 왜 죽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갈 때는 솔직히 절박하지는 않잖아요. 넘어올 때만큼. 북한에서 넘어올 때만큼 여기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안위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다가 넘어갈 때는 이제 부모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겠지. 부모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뒤에서 총 겨누고 따라온 사람도 없고 야 내가 이거 못 넘으면 진짜 죽는다.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도 맞네. 그러면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그냥 부모님 보고 싶어서 간 사람으로 보긴 좀 어렵다. 그냥 이렇게 아니 그 부모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게 만약 대규모 유동이 있었으면 간첩이 아닌 거예요. 왜 간첩이라 그러면 그런 게 없거든요. 이렇게 넘어갔으면 바로 인도에서 들어가고. 우리 인도 있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GP로 이렇게 봤는데, 뭐 CCTV를 봤는지 뭘로 봤는데, 그 사람이 넘어간데, 뭐 북한 그 민경 뭐 몇 명이 2명인가 3명이 와서 데리고 갔다잖아요. 근데 국방부에서 다 말은 안 했잖아요. 다 말은 안 했어요. 다 말을 해야죠. 그거는 거기까지 또 하고, 그렇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노크 기순으로 오셔서,
우리 철호 씨가 TV에도 정말 많이 나가고 또 우리 철호 씨가 넘어온 GP가 정말 발칵 뒤집혀가지고 네 거기 많은 장병들도 바지를 줄줄이 벗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를 이게 다 알려졌습니다. 다 인원 유동하고 철수했다는 네. 걸 장비로 확인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확인이 돼야지 네.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니고 원래 기순자가 맞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저가 넘어올 때도 그랬고요. 다 철수됐고.